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집안 침하와 건설 현장 사고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 문제가 잇따르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 경남 지역은 산지와 하천, 해양이 함께 밀접해 있어 이상기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이번 시간 건설과 시설물 또 지하 안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안전관리 현황과 또 계획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서경방송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창근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본사가 진주에 있고 그리고 진주 일원에 계시는 서부 경남 주민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국토안전원의 업무를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안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월 말에 취임하셔서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기관을 이끌어오신 소감부터 함께 말씀해 주시죠. 1월 28일이니까 딱 6개월 됐네요. 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업무 파악하느라고 그동안 바쁜 와중에서도 네. 이게 밖으로는 크고 작은 또 행사, 또 회의에 참석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는데 저희 국토안전원은 일단 하는 일이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 관리, 그리고 건축물과 기반시설의 안전과 유지 관리, 그리고 싱크홀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 안전 관리, 이렇게 크게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자부심으로 업무에 그동안 매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취임 이후 다양한 현안들을 좀 챙겨 오셨을 텐데요. 그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 부분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니 해도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죠.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최우선 과제를 삼고 있고, 네. 다음에 싱크홀 집안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만간 해결책도 마련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난은 네. 사후 대책이 아니라 네. 사전에 먼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기존의 국토의 안전을 잘 책임지고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 더 이제 예방 체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방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소규모 건설 현장의 실태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건설 공사 현장이 약 16만 개입니다. 네. 많죠. 네. 그 중에서 공사 금액이 50억 이하를 갖다가 소규모 공사라 그러거든요. 이게 전체의 9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규모 공사장보다는 네. 소규모 공사장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고, 공사 금액도 보면은 소규모 현장이 그 총 공사비가 1,000조 들어가는데 소규모는 100조 정도, 즉 예산은 한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규모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네. 안전관리자, 그러니까 네. 공사장이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겠죠. 네. 그래서 전체 건설 사고 사망자의 45% 정도가 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네, 이 소규모 건설 현장은 사실 여러 여건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한 노력 덕분에 전체 건설 사고 사망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하는 종합정보망, 네. 우리가 CSI라 그러는데 네. 이것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사고 사망자를 집계를 해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271명에서 작년에는 19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네. 6월 말까지 1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네. 올해는 57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기가 좋지 않아서 건설 현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사망자도 줄어들었지 않느냐라는 반박이 있어서 저희 조사를 해보니까 네. 건설 현장 공사장 수는 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8% 정도가 줄었습니다. 네. 근데 공사 금액은 네. 작년에는 상반기에 60조였는데 지금 74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장은 한 8% 정도 줄어들었고 공사 금액은 약 23% 네.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망자 수가 획기적으로 지금 줄어드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 네. 그 원인을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중소규모 현장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취약 시기, 해빙기라든지 또 홍수기, 그다음에 동절기 때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대해서 안전 코칭도 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현장에서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 사고가 계속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니 정말 다행인데요. 하지만 건설업은 여전히 전체 산재 사망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재해율이 높습니다. 네. 이 건설 사고를 좀 더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예방에 치우쳐야 되겠죠, 정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페트롤 컨설팅이라고 네. 공사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은 네. AI가 위험한 공종이 포함되어져 있다. 즉 비계 공사라든지 또는 지분 공사와 같이 위험한 사업을 하는 현장이 있으면은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안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순 점검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공사 관계자, 특히 현장 소장에게 교육과 조언도 해드리고 있거든요. 1년에 공사장이 한 16만 개가 되는데 네. 그 중에서 올해는 15,000개 현장을 찾아가서 페트롤 컨설팅을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까지 한 45% 정도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토목공학을 전공하신 하천 전문가이시고 또 교수 시절에는 집안 치마 사고 조사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들의 불안도 참 커지고 있는데요. 이 집안 치마 사고는 주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싱크홀, 집안 치마라는 것은 땅 속에 네. 집채만한 공간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이 공간이 왜 생겼나를 봐야 되겠죠. 네. 안반에서는 생기지 않겠죠. 안반이 튼튼한데 그 뭐 돌덩어리가 날아갈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약 지반, 다시 얘기해서 충적층, 하천변에 보면 땅을 파보면 흙, 가는 모래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끌고 가야 되겠죠. 네. 지하수가 그와 같은 가는 모래라든지 흙들을 끌고 가겠죠. 네. 그래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큰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하려 그러면은 자연 조건이 네. 집안은 충적층, 연약 집안, 네. 흙과 모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집안에서 지하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옆에 커다란 터파기 공사를 한다든지 또는 터널 공사를 하면은 그쪽으로 지하수가 스며 들어가겠죠. 그러면 지하수가 공사장으로 스며 나올 때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흙을 또 끌고 가겠죠. 이것이 몇 개월 진행되다 보면은 땅속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싱크홀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대책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네, 원장님께서는 지하안전 전문가이신데요. 기관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관련 조직도 확대되고 또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탐사도 더욱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지하 안전 관리를 담당한 인력을 2024년도에는 13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 지금 지하 안전 관리단인데 네. 올 연말에 이제 조직 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조직 진단을 통해서 지하 안전 본부로 격상시킬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치마를 탐사를 하는 장비가 GPR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네. 올해 한 65억 원의 예산으로 구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 연말 되면 한 30대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에 걸쳐서 집안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싱크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3,700km를 탐사를 했거든요. 네. 올해는 장비도 확충되고 인력도 보강이 돼서 7,000km 전국에를 탐사를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지하 빈 공간을 찾는 네. 그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PR 장비가 뭔가 하니까 레이저 빔을 쏴가지고 땅 속에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는 그런 장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표면에서 2m까지밖에 탐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하 4m까지 그와 같은 탐사를 할 수 있게끔 기술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지하 개발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좀 감안을 한다면 집안 치마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가요? 싱크홀, 집안 치마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공학적인 논의를 거쳐서 네. 저희들이 지하공사 전 주기에 대해서 안전관리 체계를 현재 마련했습니다. 뭐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은 공사 전에는 지하 안전 평가서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하 공사를 하는데 안전하게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네. 평가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또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또 한 번 더 지하 공사를 할 때 안전하게 할 것인지에 네.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하고 아까 공사 중에서도 지하수가 흙을 끓고 들어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하 공사를 할 때 현장 점검을 통해서 차수벽을 제대로 설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많이 나오면은 또 문제가 생기겠죠. 또 하나는 공사장 인근에 지하수위가 뚝 떨어졌다 그러면은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배토량이라고 있는데 네. 지하 터널을 예를 들어서 10m를 파면은 덤프 트럭이 예를 들어서 20대가 들어와서 흙을 퍼내나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보니까 20대였는데 21대가 나갔다. 네. 그러면 한 대 분량의 흙은 공사장에서 노는 게 아니고 인근에서 들어왔겠죠. 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배토량 관리를 하는데 그런 어떤 관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은 공사 중지를 하고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뭐 이와 같은 것은 공사 중에 점검을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공사 후에는 집안 탐사를 강화를 해서 전국적으로 여지가 있는 데는 저희들이 네. 또 정밀 점검을 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하는데 예년 대비 한 7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 대비 대형 싱크홀이 발생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네, 네. 뭐 앞으로 계속 이런 지하 공사 전 주기에 걸쳐서 네. 우리가 점검을 하면은 뭐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네. 우리 국토안전원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제도 개선 중에 어떤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서울시에서 석촌호수 인근에 대형 집안 침하가 발생했거든. 싱크홀이 그 당시 한 200개 정도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시 싱크홀 조사 단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그때 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지하안전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게 2018년도부터 발효가 되는데 네. 그게 지표면으로부터 10m 아래 부분만 지하안전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으로부터 10m까지는 지금 지하안전평가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토부에도 저희들이 이제 제도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너무 규제가 많으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 규제지 않습니까? 네. 다른 한편으로는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인데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 그 둘 중에 저울질을 하면서 아마 좋은 정책을 국토부가 만들어내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시행령 개정 문제인데 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리 안전원에서 또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네.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안전관리 계획서를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네. 그것이 싱크홀 발생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했는지 그리고 안전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싱크홀 발생 우려가 있는 위험한 현장은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 현안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 진주 본사에 있던 교육원이 김천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진주에는 국토안전실증센터를 새로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이 사업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었나요? 뭐 진주로 보면은 진주 입장에서 보면은 네. 교육원이 지금 네. 김천으로 이전하면서 실증센터를 진주에 짓겠다고 했는데 네.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천의 교육원은 지난 올 초에 네. 준공이 됐습니다. 네. 그게 상당히 늦어졌죠. 네. 그래서 실증센터라는 것은 첨단 우리가 안전기술이 개발되면 그것을 성능을 검증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물을 점검한다든지 진단할 때 많은 첨단 장비들이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저희들이 점검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어떤 기관들이 민간 기관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건데 지금 충무공동에 한 2만 평방미터, 한 6천 평 정도 되죠. 네. 거기에 부지는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네.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재경부에 올라가가 있는데 지금 그 검토 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진주시가 네.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시장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네. 재경부에 네. 진주에는 이와 같은 시설물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이 실증센터는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빨리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또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 뭐 실증센터 건립이 다소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증센터 언제쯤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잘 되면은 네. 먼저 내년 초에 20억 원의 예산이 오게 되면은 이제 기본 타당성 검토 및 기본 설계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2028년부터는 네. 본격적인 공사가 되고 그래서 큰 어려운 공사는 아닙니다. 예산 한 500억 정도 드는데 네. 그래서 한다 그러면 2029년도 그 한 해에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2030년부터는 본격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증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은 네. 건설, 시설 안전 관련 기업과 네. 연구기관들이 또 우리 지역에 많이 또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외부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네. 진주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증센터가 만약에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된다면은 진주의 어떤 지역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줄 것이다 고 봅니다. 네,
이 실증센터 건립이 조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서소문 고가차도 서울 붕괴 말씀이시죠? 네.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참 커지고 있죠. 서부 경남 지역도 예외는 아닐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노후 시설물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2025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국에 걸쳐서 약 18만 개의 네. 시설물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노시설물이 전체의 22%를 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 4만 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향후 10년 후가 되면은 노후시설물이 51%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반이 노후시설물이 된다는 네. 거죠. 물론 30년 이상 됐다 해가지고 노후화됐다고 우리가 다 판정을 할 수 없지만은 네. 그래도 유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위험한 시설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통계치는 정책 결정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고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노후시설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느냐.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90년대 산업화가 한참 될 때 기반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와 같은 시설물들이 받침이 되잖아요. 그래야 경제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설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30년, 40년 되는 시설물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노후시설물은 만약에 지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네. 잘못하면은 지방 재정이 약한 데서는 도시의 슬럼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노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 모두 공감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예산이 가장 큰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점검과 또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어려움도 적지 않을 텐데요.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결국은 예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기반시설 관리법이란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설물들이 오래되고 하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오래도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성능 개선 충당금. 네. 그러니까 유지 관리 비용에다가 성능도 또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비용을 적립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초지자체가 지방세의 0.5%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네. 0.5%를 의무적으로 네. 적립을 해라. 네. 그래서 자기 지자체에서 있는 관리하고 있는 기반 시설이 노후가 됐다면 그 예산으로 보수 보강을 또는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예산을 마련하라고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세부 계획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이런 것들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에도 이와 같은 것이 돼서 네. 지방에서도 안전한 우리가 안전권이 담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국토부가 지금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토부가 지방발전 인프라 정비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네. 그다음에 하천, 네. 저수지 이와 같은 것들이 노후화가 되면은 인명 피해, 재산 피해로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2027년도에 그 내년이죠. 8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토부하고 재경부하고 아마 또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2027년도에 그 사업이 잘 되면은 2028년도부터는 매년 1조 원의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안전과 관련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안전사회는 희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희망하는 만큼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조그마한 관심을 가지면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적지 않습니다.
안전을 전문가들만의 몫으로 여기지 마시고 나와 내 주변의 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안전한 사회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토안전원이 든든한 안전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계속해서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